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이비즈니스 실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 교시인데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듣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대면 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글쎄 어떠셨어요? 좀 이번 학기 학생분들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욕심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이번 과정에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SNS 마케팅, 또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그 동영상을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건드려 봤어요. 뭐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편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라이브 커머스까지. 일단 동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대면 수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습하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다음 학기에는 이번 학기에 어떤 이런 실습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실습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번에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대신해 가지고 어차피 과제가 60점이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실습을 더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 이런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실습을 더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동영상 대신 그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실습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목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12월 말,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이제 11월 말 정도 되는데요. 이제 12월 2주차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그죠? 네, 기말고사를 볼 건데, 이 기말고사에 나올 만한 내용들, 특히, 뭐 아직 실습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 동영상을 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그 동영상이 좋은 건 또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되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천천히 실습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모르면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중요하다는 내용들이 다 이 기말고사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요약한 부분들 중에서 기말고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실무 이제 처음에는 개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과정에 대한 주요 미션들 설명드렸고, 특히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제가 어떤 게 가장 관심이 있는지 라는 것까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쪽 쪽에서는 또 그 요즘에 뜨는 챗GPT 관련돼서도 좀 사용법을 실습을 통해서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솔직히 다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챗GPT가 진짜 활성화되고 안정적이 된다면 또 프로그램이 그것도 한번 이 비즈니스 이 교육과정에 실무과정으로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자, 일단 첫 번째 2주차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보다는 예,
이것만큼은 이 비즈니스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뭐예요? 첫 번째, 블로그의 의미. 과연 블로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블로그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웹과 로그가 합쳐진 합성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두 개가 합쳐진. 그래서 웹에서 뭘 따온 거예요? 웹, WEB에서 B를 따온 거고, 그리고 뒤에 로그가 뭐예요? 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블로그는 인터넷 글이라는 얘기죠. 인터넷 글. 그래서 인터넷의 웹의 B자와 그리고 뒤에 글이라는 로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블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로그는 한마디로 인터넷 글이고, 인터넷 글이 뭐예요? 결국은 인터넷 책이란 뜻이죠. 그럼 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해박한 많은 지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평생 동안의 노하우를 책 한 권에 담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책만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블로그다.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는 뭐 일기를 써도 상관이 없고 주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겠지만, 이 블로그가 또 좋은 점이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점이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글이 내가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내 사진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사업,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가장 유용한 매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출입니다. 그럼 이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얼마나 정보성 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자가, 그렇죠, 글이니까 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블로그를 읽는 독자가 그냥 일반적인 글이 아닌 정보성 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게 가장, 지금 뭐 푸타이처럼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는데, 구글이 있는데, 뭐 네이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잖아요. 1위권 그 기업이잖아요. 이 네이버 노출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블로그 쪽에선 정보예요. 얼마나 정보성 글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인터넷 블로그는 여튼 이런 정보성 글을 포함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다. 그래서 웹과 로그가 합쳐진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홍보 매체로 가장 좋은 게 블로그다? 왜 홈페이지는 그렇지 않느냐? 홈페이지 vs 한번 블로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 이거 많이 제가 강조했죠. 블로그의 장단점.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장단점. 예, 그래서 표로 만드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블로그는 일단 네이버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무조건 포스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뭐라고 쳐볼까요? 여기다가
뭐라고 쳐볼까? 아마존 교육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아마존 교육이라고 치니까 제일 먼저는 아마존 코리아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밑으로 내려보니까 광고가 나오고요. 광고 밑에 내려보니까 뷰라고 나오는데 자랑스럽게도 제 글이 제일 높게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쓴 글이 가장 높은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를 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 노출이 되는 거, 이게 블로그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나타나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는지 이걸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홈페이지는 검색은 불가능하고 대신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링크, 광고를 통해서만 뭐가 가능해요? 예, 뭐가 가능해요? 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예, 광고는 그 홈페이지는 광고 홍보 수단으로서는 조금 더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위적 광고는 당연히 홈페이지는 필요한데 좋은 점이죠. 이건 블로그가 필요 없습니다. 예, 열심히만 블로그를 관리하면. 그리고 세 번째, 중요 정보.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단점이죠. 뭐예요? 예전의 블로그들을 보면 이렇게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눌러보면 먼저 글들은 저 밑으로 떨어져. 봐, 이게 옛날 글이잖아. 이게 옛날 글이고 이게 요즘 글이고, 오늘 글은 어디 있어요? 오늘 글은 제일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글들은 블로그를 만들 때 보통 쓰게 되는데, 그 초창기에 이 초창기의 글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묻히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 어떻게 돼? 밑에 깔리고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는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중요한 내용들이 위에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이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독자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먼저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뭐예요? 그 블로그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중요한 것들이 위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여하튼 그래서 중요 정보, 그냥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땐 블로그의 단점은 뭐예요? 중요한 글들, 먼저 쓴 글들이 제일 밑에 보이고 안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는 자의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위에 보이게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블로그 같은 경우에 만회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블로그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이웃 이런 것들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독자들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재 고객들과 소통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통 기능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블로그처럼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블로그가 좋다. 결론은 뭐예요? 블로그는 검색이 가능하고 인위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 딱 하나, 뭐예요? 중요 정보, 먼저 쓴 포스팅, 먼저 쓴 글이 밑으로 내려가고 최신에 쓴 글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다?
홈페이지형 블로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건 실습을 지금도 여러분들 못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맞아요. 이 카테고리부터 정했죠? 그렇죠? 카테고리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게 이 프롤로그, 그러니까 카테고리부터 정하고,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카테고리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프롤로그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글 강조로 돼 있던 거를 이미지 강조로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서 블로그에 보통 선택돼 있던 대표 메뉴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와 사용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 만드는 방법. 그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카테고리 다음에는 나와서 뭘 만든다? 이미지 강조용 프롤로그를 여기서 프롤로그를 설정을 하고요. 프롤로그를 관리를 눌러서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한다? 이미지 강조용으로 설정을 한다. 원래 글 강조였는데. 그리고 이미지 강조용을 설정을 하면서 먼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두 개를, 그러니까 진짜 메인 이미지에 보여주고 싶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카테고리 두 개 정도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 변경을 눌러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 저장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원래 블로그에 선택되어 있던 그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바꾸고, 프롤로그를 사용을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블로그, 특히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하여튼 여러분들 그 과제도 이제 이 과제가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캡처 사진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거,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미션은 따로 있죠. 그 과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블로그에서 꼭 알아두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는 프롤로그를 이미지 강조로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습니다. 블로그와 프롤로그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한다? 프롤로그를 선택한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시겠죠? 블로그와 프롤로그가 있을 경우에는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를 선택을 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롤로그 설정 시에는 이미지 강조를 선택한다. 그리고 뭐예요? 글 목록 두 개를 뭐예요? 원하는 카테고리로 변경한다. 이 두 개. 이 두 개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는 당연히 만드셔야 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주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다. 라는 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답을 말할 뻔했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배웠죠. 왜냐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등록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건데, 사진이 그렇게 많이 없다면 이런 미리 캔버스 같은 이미지 편집 툴을 활용해서 관련된 이미지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미리 캔버스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 저와 같이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냥 옆에 있는 거를 누르기만 하면 이쪽으로 딱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새로운 그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도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여기 교재에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씩 여기서부터 따라 하시면 미리 캔버스 당연히 로그인하고 따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블로그 포스팅을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쇼피 교육 한번 쳐보겠습니다. 쇼피도 저희 교육하니까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이렇게 뜨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뜨냐 이거죠. 나오느냐. 이게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한 그 광고 매체는 따로 없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1페이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뷰란에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내려보면 이건 여기까지 뷰 더보기까지 몇 개 보여요? 1페이지에 있는 글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이네. 8개. 그죠? 8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쇼피 교육 말고 아마존 교육은 뷰 밑에 몇 개 있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네. 그럼 이 밑에도 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7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서 7등 안에 들 수 있느냐? 그걸 가리킨 거예요. 이번에.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했는지. 자, 제일 먼저 1페이지 노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도출했어요. 그쵸?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도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그 글 테마와 연관된 키워드를 도출하는데, 이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 도출은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네이버 광고에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로 넘어가서 도구에서 키워드, 관심 키워드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관 키워드가 나오면 이 중에서 보세요. 이렇게 월간 검색량이 쭉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 그렇죠. 높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건 검색량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진짜 가장 좋은 키워드는 뭐다?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어떻게 된다? 노출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 이게 가장 좋은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노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블로그 지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경쟁 정도가 낮은 것들부터 써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경쟁 정도가 낮은 것부터. 알았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쟁 정도가 낮으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도출을 하는 그 기계가, 한마디로 도와주는 기계가 뭐예요? 네이버 광고의 광고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검색량도 좀 되지만 일단 경쟁 정도가 낮은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몇 개, 한 20개 정도 뽑아라. 자, 그걸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적어도 모바일 기준으로 1000개 이하. 왜? 많이 검색되면, 이건 검색량이에요. 많이 검색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검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로 글을 쓰는 블로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초보 블로거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많죠. 7등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7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검색량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보통 모바일 기준으로, 이게 잘못됐네. 여기가 모바일이 아니에요. PC 기준으로 1000개 이하. 그리고 모바일 기준으로 두 개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잖아요. 그쵸? PC, 모바일 이렇게 있는데 PC 기준으로는 1000개 이하. 그리고 모바일 기준으로는 1000에서 한 5000개까지.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은 거라면 안 돼요. 적은 거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키워드는 어떻게 해요? 낮은 키워드를 쓰고 경쟁이. 그리고 내가 글을 쓰다가 노출이 잘 된다.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그럼 조금씩 이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써가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런 블로그 차트도 가입하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내 블로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걸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출된 키워드 가지고 뭐래요? 제목을 설정해야지. 여기에 키워드 2개 이상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2개 이상 넣고, 그리고 그 제목 글들이 본문에 그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한 번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써주는 게 좋다. 제목을 본문에도.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어놨던 사진들을 먼저 쫙 관련 사진들을 넣어주고 그 사이사이에 뭐를 해줘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그렇습니다. 글을 써주셔야지. 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써주셔야죠. 그렇죠? 단 이 글을 쓸 때는 그 찾아놓은 20개의 키워드가 본문에 꼭 한 번 이상 들어가도록. 이거 핵심.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도출된 키워드가 그 20여 개가 다 삽입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요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 이미지 넣은 요 사이사이에 이미지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이게 지금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밑에. 아시겠죠? 요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개 키워드를 다 넣고, 그리고 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발행이라는 건 이제 발행을 누르면 다시 그 태그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키워드를. 거기다가 또 키워드를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 키워드뿐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까지 넣어주면 훨씬 더 노출 알고리즘을 관장하는 네이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높게 올려준다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 이렇게 태그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행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10분에서 15분 경과한 다음에 그 해당 키워드,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키워드가 청원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국비지원. 그럼 나 같으면 창업경영학과 국비지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글이 세 번째 나오네.
이 녀석이 또 언젠가 이겼네, 나를. 누구지? 난가? 나네. 다 나네요. 그죠? 요것도 나고.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검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내 글이 보일 때까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페이지에 노출을 하는 노하우,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이거는 꼭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때도 또 우리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있으면 시험 문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